안녕하세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고령화가 너무 급속히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러면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실버타운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너무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또 들어갔을 때 비용은 또 얼마가 나오는지 또 그럼 어떤 기준에 자격은 되는지 이런 또 좋은 기관 어떤 곳이 있는지 이런 곳에 대해서 오늘 제 이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머님들 집중 많이 하세요. 사실 부모님을 위해서 알아보는 거지만 결국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중엔 제 일이 되는 거고요. 네. 요양시설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네, 고르기가 네. 어렵더라고요. 네, 네. 맞아. 네. 먼저 요양원부터 적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표에 보시게 되면 요양원이라면 돌봄이라고 있습니다. 이 돌봄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간병이란 걸 이야기합니다. 간병이란 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우리 식사를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정서적 지지를 해드리고 집에서 가족이 모시는 것과 똑같이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을 정서적인 지지도 있는 거. 정서적 지지란 것은 예를 치매가 있으면 공격성이 높아지는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그 외절애가 아니라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것들을 정서적 지지요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포함이 돼. 오히려 그럼요. 가족이 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일이에요. 가족은 소리 지르기 바쁘죠. 왜 그래? 네. 나한테 왜 이래? 이럴 수 네,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우리가 이제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 간병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게 장기요양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 부담이 요양병원에 가면 간병비를 100% 우리 환자분이 내셔야 되지만 이렇게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 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그 하루를 일과를 보게 되면요. 아침 보통 5시에 기상을 하세요. 왜 이래 일찍 깨우냐가 아니라 보통 어르신들이 저녁에 한 8시, 9시에 주무시면 5시에 기상을 하시는데 일어나셨을 때 우리가 배변 관리를 해드립니다. 기저귀를 밤새 이렇게 소대변을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치워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기저귀를 안 차시는 분들은 화장실로 모셔가야 드리고 그다음에 밤새 이렇게 낙상 위험 때문에 못 가시니까는 이렇게 기저귀 차시기도 하고 목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셨으니까 아침에 다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별로 계속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침에 보통 그게 일률적으로 일어나는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개인 위생도 일어납니다. 양치, 그다음에 뭐 세면 이런 게 끝나게 되면 이제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데요. 우리 아침 식사라고 하면 너무 또 부실하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영양사분께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이렇게 식단을 짜가지고 준비를 해드리고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또 틀니가 있어서 또 잘 못 씻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음식을 다져서 조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중간 간식들 보호자분께서 준비한 간식도 있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준비한 간식도 있습니다. 그런 간식들을 이제 중간에 이제 드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오전에는 개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환자분들마다 이게 다 특성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뜨개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들을 고려해서 진행이 되고 오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체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공연자들이 와서 이렇게 뭐 무용을 한다든지 노래 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요양 프로그램이고 그 이외의 시간은 또 요양원에는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계시다 보니까 친한 분들끼리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또 하투도 치시고 또 이런 생활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요양원 하루의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계시면 보통 심심할 텐데 무료할 틈이 없겠네요. 집에 계시면 심심한 것보다는 가족들이 다 출근하고 나면 나 혼자 있잖아요. 그럼 나의 친구는 꼭 TV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TV밖에 TV. 오니까 TV하고 대화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뇌의 가소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사장님 텔레비전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먹고 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뇌 기능도 좀 더 네네. 활성화할 수 네. 있는 도움도 될 수 있고요. 어르신들은 제일 중요한 것들이 말씀 많이 하시고 맞아요. 수다 많이 떠시고 그다음에 손발을 많이 움직이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손발을 많이 움직인다는 건 고수습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중에 특히 손뼉 잘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치매 잘 안 걸리실 거예요. 네, 자, 이번엔 요양병원에 대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와 돌봄이 같이 제공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보통 내외가족 수술이나 처치를 하시잖아요. 그럼 한 달 이내에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집으로 가게 되면 아직 덜 낫고 몸의 상태와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집으로 가시게 되면 금방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들이 있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요. 거기에 돌봄이 같이 제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때 개인 간병을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간병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병비는 한 달에 300~400만 원 비용이 나오고 공동 간병비는 한 달에 뭐 6명 기준으로 한 명의 간병사님 돌본다 그러면 한 6~7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비용이 저렴한데 최소 비용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최소 비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요양원은 한 달에 장기요양 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달에 40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최소가. 네네. 요양병원은 간병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 70만 원, 아까 한 6명당 간병사 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한 달에 비용이 60~70만 원 나오기 때문에 한 14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병원에 되니까 따라 차이는 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양원은 간병보험이 적용되고 요양병원은 간병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뭐 간식 비용이나 이런 거 부대 비용은 제외하고서는 들어가는 간식 비용이라는 것은 뭐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네네. 하지만 뭐 도수 치료나 마사지 예. 같은 아, 추가 그런 거는 치료를 별도, 받을 때는 그거는 별도 본인의 비용을 선택 사항이기 하셔야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공용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알아봤고요. 네. 실제로 요양 시설을 고를 땐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돌봄인지 아니면 치료인지 재활인지를 네. 먼저 결정하셔야 네, 되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뭐 의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좀 제가 당사자가 되면 어떤 거를 좀 고려를 하고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 고려 사항에 대해서 좀 선택 고민이 기준이라고 선택 할까요? 기준? 네. 예. 제일 중요한 것들이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자 의사 간호사가 있는 곳이고 의사 간호사가 없어서 요양보호사만 계신 곳이 요양원이고 그러면 두 곳 다 선택해야 되는 기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냄새가 안 나야 됩니다. 아, 냄새요.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에 가시면 직접 방문해 보시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서 냄새를 확인하셔야 돼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동에 늘었는데 특유의 노인 냄새, 대소변 냄새가 이게 엄습해 온다는 것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집에서도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병원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건 쉽지 안 날 수 않아요. 있습니다. 안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고 옷 자주 갈아입히고요. 일주일에 목욕을 보통 한 번 시키는데 요실금이니까 설사가 있는 분들은 계속 대소변이 나오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2번, 3번 씻겨야 되거든요. 2번, 3번 목욕을 시켜야 드려야 되는데 보통은 잘 안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곳들은 환자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냄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간병인 숫자가 중요해요. 장기요양보험은 2.3대 1이라는 환자 2.3명당 요양보호사 한 분이라는 인력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그 6명에서 7명당 우리 보통 이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같이 돌보게 되는데 요양병원은 실질적으로는 간병인 인력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안 돼요. 100% 보호자가 내셔야 돼요. 보호자가 내시다 보니까 어떨까요? 간병비가 싼 곳도 있고 비싼 곳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이렇게 그 조동케어라는 서비스, 기본적인 서비스라는 걸 하려 그러면 6대1 정도. 환자분 6명, 그다음에 간병사 한 분 정도는 세팅이 되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 냄새도 안 나게 할 수가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시다 보면 요양병원의 간병비가 지나치게 싼 곳이 있어요. 아, 예.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 60대 6명당 한 명이면 60만 원인데 30만 원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두 방당 한 명이에요. 10대 1, 12대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보다 더 싼 곳은 어떨까요? 더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명이 간병사 한 분이 더 많은 환자를 돌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환자를 묶어둘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병보험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리고 간병인 숫자가 얼마나 네, 되느냐 네, 또 네. 하나는 뭘까요? 프로그램입니다. 환자를 가만히 눕혀만 놓으면 아까 우리가 요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란 건 뭘까요? 죽으러 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버린다는 느낌, 예. 고려장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환자를 눕혀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환자는 계속 나빠집니다. 예. 기부스에 보시면 금방 근육이 빠지잖아요. 침상에 누워만 계시면 환자도 그만큼 기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이든 뭐 꽃꽂이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특히 공휴일 프로그램 것도 있습니다. 공휴일 날도 직원들이 잘 안 나오니까 환자분들 누워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침상에서 벗어나서 휴게실에 나와서 김밥 만들기, 유부초밥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휴일에도 한 번씩 나오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입니다. 아주 좋은 기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병원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가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는 예,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냄새 안 나는 거, 간병인 숫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말씀하셨는데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워낙 존엄 돌봄을 강조하시는 분이라 예.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환자들의 인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청소하시고 환자들 한 분 한 분 챙기시는 일상이라 네 저희가 칭찬을 해드린 대로 별로 민망해하지는 않으시네요. 예. 아니 네, 사실이니까요. 네. 그러면 사실 아픈 환자들은 이렇게 요양병원을 잘 골라서 가면 되지만 어르신들 노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네. 아프기 전부터 이런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집에만 들어요. 있고 싶지 않고 좀 사회 활동 하고 싶은 어르신들은 좀 갈 수 있는 대안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 거동이 불편하거나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시게 되는 거고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세요. 근데 돌봐줄 가족이 없이 혼자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혼자 계시진 않지만 나는 누구하고 어울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있어도 분들은 다 직장 나가면 지금 예. 혼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양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거기 가서 일상생활은 다 되세요. 근데 삼시세끼 식사가 제공되고 같이 있는 분들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하투도 치시고 적적하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양로원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그다음에 그 실비시설이라고 해서 한 달에 월 소득이 230만 이하인 분들은 그분들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비용이 45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양로원입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은 혼자 힘들게 사실 필요 없이 양로원에서 가실 수 편안하게 있습니다. 노후를 보내실 수 네네. 있네요. 오히려 혼자 계시다 보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 없고 가시는 분 없기 때문에 식사를 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양로원 좋은 기능을 하고 있고요.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버타운도 양로원이에요. 대신에 고급 양로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되는구나. 싼 양로원, 무료 양로원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갈 수 있는 곳이고 고급 양로원은 내 경제적 형편 따라서 월 100만 원에서 진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고급 요양 그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활한 노후를 위해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걸 권해주시는 건데 나는 그래도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싶다. 네. 집에서 자는 게 자는 편하다. 건 집에서 자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도 있겠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노치원이세요. 네. 집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병원에 가는 것이 쉽고 내 가족하고 그거 싶고 대신에 낮에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거기에서 고스톱도 치시고 식사도 받으시고 목욕도 하시고 정서지지도 받으시고 주간보호센터가 아까 말씀 노치원입니다. 노치원이라는 곳. 예. 아니 셔틀버스처럼 다니는 거 봤어요. 모시고 가셨다가 모셨다 데려다 줍니다. 여기는 환자들만 가는 곳은 아닌 거죠. 환자들만 가는데요. 정기요양보험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받으신 분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 부담이 15% 정도 되고요. 월 비용이 한 3, 4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3, 40만 원이면 그걸 이용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입소하는 것보다 비용이 당연히 적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 상태, 아직 요양원에 가기는 뭐하고 아니면 또 안 가기는 또 뭐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예전에는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양로원 개념인 건가요? 거의 그런 개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경로당은 사랑방 개념이 강해서 네.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 개념으로 아파트마다 있는 경우도 예. 있으니까요. 어쨌든 노년의 일상을 무료하게 보내시지 말고 음. 공동체 속에서 친밀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예. 말씀입니다. 네, 강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론에 최근에 보면 그 어르신들을 학대하거나 안 좋은 언론의 기사들이 요새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에 가려고 그러면 내가 저길 가야 되나? 너무 이렇게 두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조넌케어라는 냄새도 없고 낙상도 없고 욕창도 안 생기고 억제제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확대가 되려는 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은 간병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병보험이 되면 인력 규정이 생기거든요. 인력 규정이 생기게 되면 더 좋은 서비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학대 아니고 확대입니다, 여러분. 확대.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어머니께서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계셔서 어떤 요양시설 이용하시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다고. 예. 경도 장애라는 것은 경증 치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물 치료라든지 어떤 시설의 입소보다는 집에서 계시면서 아까 노치원 거기 가셔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말씀도 하시고 주간보호센터, 예. 같이 취미생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 시간에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 누누이 강조한 부분이죠. 집 예. 근처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일단 진단 한번 받으시고 또 가까운 주간보호센터 네.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효과적인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목요연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